여러분, 아시아 최고 부호의 운전기사가 어떻게 30년 만에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놀라운 실화를 통해서 성공으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운전기사 아니면 매일 보는 직장 동료가 갑자기 나 사실 수십억 모았어 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이 금액 37억 원입니다. 이게 리카싱 회장의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일하면서 스스로 모은 돈이라고 해요. 진짜 놀라운 건 이게 회장이 특별히 챙겨준 보너스나 두둑한 퇴직금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리카싱 회장이 30년이나 자신을 위해 일해준 운전기사가 이제 은퇴를 한다니까 고마운 마음에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3억 7천만 원이라는 아주 두둑한 퇴직금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분이 이걸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회장님, 그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37억 원을 모아뒀습니다. 라고요. 아니, 평범한 운전기사 월급으로 어떻게 수십억 원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열쇠는요,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 남자, 리카싱에게 있습니다. 자, 운전기사의 비밀을 풀려면 먼저 그 사장님, 리카싱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겠죠. 이분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5센트는 리카싱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 순자산이 수십조 원이 넘는 사람이 신발은 5만 원짜리, 양복은 10만 원대, 심지어 비행기도 이코노미석을 탄다고 해요. 믿어지세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나게 검소한 생활을 한 거죠. 그렇다고 이분이 그냥 돈만 아끼는 구두쇠였냐?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매년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거든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자선재단을 운영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절약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던 거죠. 자, 리카싱 회장의 이런 철저한 자기관리는요, 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사람을 관리하는 데에도 자신만의 아주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일종의 개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사람 만나자가 아니라 내 인생과 사업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예 처음부터 걸러내기 위한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만든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필터, 칠불교입니다.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할 7가지 유형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성격 나쁜 사람 피하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 이건 기본적인 도리를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또 권력 앞에서 쉽게 원치를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 신뢰를 저버릴 수 있죠. 이렇게 관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유형들을 경계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업에서는 육불합이라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함께 일하면 안 되는 6가지 유형이죠. 이것도 단순히 좋은 파트너를 찾는 걸 넘어서서요,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아주 전략적인 리스크 관리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과한 사람이라든지 회사 전체의 사명감보다는 자기 이익만 쫓는 사람과는 장기적인 성공을 함께할 수 없다고 본 거죠. 자, 그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람을 까다롭게 고르는 원칙이 도대체 어떻게 운전기사를 억만장자로 만들었다는 걸까요? 그 해답은 그의 인생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이 비유 안에 담겨 있습니다. 파리를 쫓으면 변소, 즉 화장실로 가게 되고 꿀벌을 쫓으면 꽃밭으로 가게 된다.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당신이 어디에 도달할지를 결정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네, 비밀은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수십 년 동안 바로 그 앞좌석에서 리카싱 회장이 전화로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땅을 사들이는지 그 모든 고급 정보를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쪼개서 조용히 회장님을 따라 투자했던 겁니다. 그렇게 막대한 부를 쌓은 거예요. 결국 리카싱은 그 엄격한 인간 필터를 통해서 자기 주변을 온통 기회와 성장 그리고 고급 정보가 넘쳐나는 꿀벌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운전기사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 귀한 정보가 흐르는 강물의 가장 중심에 앉아 있었던 셈이죠. 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성공이라는 게 때로는 내가 가진 돈이나 능력보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는지, 어떤 대화와 정보에 매일 노출되는지가 훨씬 더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근접성의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이너서클,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잠시만 시간을 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장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 딱 5명만 꼽는다면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꽃밭으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변소로 이끌고 있나요? 여러분의 주변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꿀벌들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맨날 불평불만 부정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에너지만 쪽쪽 빨아먹는 파리들로 채워져 있나요?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내 옆자리에 누구를 태우고 함께 갈 것인가? 여러분의 옆자리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